보면 돼요. 영상 주소도 엄마한테 문자로 다 가 있으니까 그거 받아가지고 접속해서 보시면 되고, 공수원 정기고사는 계속 볼 거예요. 3개월에 한 번씩 계속 볼 거고, 얘들아 요 정도 난이도는 여러분이 쳐낼 수 있어야 돼. 전범위에서 쳐낼 수 있어야 돼요. 최소 목표 26개, 못해도 26개는 맞아야 돼. 40개 중에. 그래서 26개 맞았다 하면 그때부터는 심화를 해도 되는 상황이에요. 심화하면 30개에서 내가 30개, 32개, 3개, 4개, 5개, 6개 어디까지 난이도를 높여가느냐, 그걸 여러분이 점검을 좀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번 B타입은 조금 쉬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마 수업을 들어보면 알 거예요. 무언가 정말 심한 문제들은 거의 안 냈고, 그냥 여러분이 조건이나 구조를 놓치지 않으면 맞을 수 있는 문제들을 좀 냈는데, 그거를 여러분이 좀 놓친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뭘 생각해야 되는지를 좀 찝어주는 수업을 할 거고요. 일단 한번 해볼게. 그 5번 문제, 이거 5번이고요. 5번이 제일 많이 틀렸어요. 이거 한 명 맞았어요. 한 명. 이거 성우가 맞은 거 아닌가 근데? 풀어서 맞았어? 잘했어. 잘했습니다. 자, 얘 포인트가 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우리 나머지 정리할 때 항상 차수 먼저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fx를 gx로 나누었을 때요. fx를 gx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가 모두 같다는 거야. 얘들아, 목과 나머지가 같을 수 있나요? 목과 나머지 같을 수 있나? 아, 없어? 아, 있죠. 원래는 같을 수 있죠. 목과 나머지는 원래는 같을 수 있지. 그죠? 아직은 괜찮아. 오케이, 목과 나머지가 모두 이거구나.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음 식을 봤더니 뭐라고 돼 있냐면요, 얘를 얘로 나눈 몫이 2차식이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얘로 나누었대.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어찌되었든 이 식이 gx보다 차수가 더 크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우리가 첫 번째 고려해야 될 거, gx가 3차식일 수 있을까를 먼저 보는 거야. 이거는 나중에 생각할게요. 그냥 나눌 수 있냐 없냐만 생각해봐, 얘들아. 이 식이요, 3차식이어도 괜찮나요? 안 되나요? 돼요. 3차식을 3차식으로 나눌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쵸? 개수차만큼이 몫으로 나오는 것 뿐이지 차수가 같은 식으로 아직은 나눌 수 있어요. 내가 그래서 이걸 잠깐 가려놓은 거야. 3차식을 3차식으로 나누면 몫은 무조건 뭘로 나와요? 상수로 나오죠? 여러분, 내가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알죠? 봐봐. 2x 제곱 플러스 어쩌고를요 10x 제곱 플러스 어쩌고로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몫이 5분의 1인 거지. 같은 차수의 식을 나누면 몫은 항상 개수로 나오는 거고, 최고차항의 개수 b가 몫이 되는 거죠. 괜찮죠? 자, 그러니까 얘가 3차 할 수 있는데 나눈 몫이 2차가 돼야 된대요. 그럼 몫이 2차이려면 얘는 반드시 어때야 된다? 얘보다는 차수가 낮아야 될 거고, 그 얘기는 얘가 얘보다 차수가 낮으려면 gx랑 2x 세제곱이 서로 상쇄가 돼야 된다는 거네요. 괜찮지요? 자, 그럼 여기서 gx가 시작이 되는 거야. gx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잡아서 갈 수 있어?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2차항, 1차항, 상수항 있을 거라고 일단 생각은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두 번째로 볼게. 여기에서 최고차항은 날라갔어. gx 플러스 2x 세제곱에서. 그럼 얘가요 2차식이라고 우리가 일단 1차적으로는 예상할 수 있죠. 3차식을 나누는 거야. 3차식인 게 정해져 있는데 몫이 2차식이 되려면 이 나누는 식이 몇 차가 돼야 돼? 1차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2차항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그냥 문제 다 풀립니다. 그래서 2차항은 없고요. 그럼 뒤에는 뭐 해주면 돼? 특별히 지금 눈에 보이는 힌트가 없으니까요, 1차식 ax 플러스 b 잡아줘도 상관없습니다. 되겠죠? 요게 끝이에요. 그럼 답까지 한번 내볼까요? 자, fx를 gx로 나눈 몫과 나머지가 다 이거래요. 그럼 gx 플러스 2x 세제곱은 얘인 거 우리 알고 있으니까요, fx의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그냥 다 잡고 세울게. 일단 지금은 처음이니까요, 계산해서 푸는 걸로 하고요. 나중에 계산 안 하고 푸는 것도 같이 한번 더 얘기할게요. 몫과 나머지가 다 이거라고 하니까요, 몫도 ax 플러스 b인 거고 나머지도 ax 플러스 b인 거고,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gx는 어떻게 잡힌 거고? 요 위에 잡아놓은 거고. 그러면 식 두 개, 미지수 두 개니까 그냥 답 나오겠죠? 어떻게? 첫 번째 뭐? F0 더하기 G형이 3이래요. G형 뭐예요? B죠? F0 뭐예요? 0 넣으면 뭐 되는 거지? B제곱 더하기 B인가요? 맞아? 맞아? 응.
3이죠. 그럼 B가 뭐랑 뭐 나오는 거야? B제곱 플러스 2P 마이너스 3이니까요. 마 3이랑 1 나오겠네요. 근데 지금 G0이 0보다 작다 그랬어요. 그럼 B는 뭐 나와야 되고? 마이너스 3 나와야 되네요. 되겠지? 괜찮죠? 그리고 이제 A 값도 구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요거 아직 안 썼어요. fx의 최고 차항계수가 6이라고 하니까요. 그럼 A도 마 3이네요. 괜찮나요? B 계산 제대로 한 거 맞나? B제곱 플러스 2B니까 마 3이랑 1 되겠죠? 그럼 A값 B값 나와서 식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일 많이 틀리고 제일 어렵다고 넣어놓은 문제가 요 정도예요. 그럼 할만 해야지. 그치? 우리 차수 비교하고 개수 비교해서 풀어내는 요 정도입니다. 잘 안 된 거 있어요? 어려운 거 있어? 없죠? 요런 유형 중에 제일 쉬운 걸로 낸 거야. 이 문제는. 되겠죠? 얘들아 내가 근데 계산 실수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계산 이상하다 하면은 손 들고 얘기해줘. 자, 이거 유사 문제는 뭐냐면요. 얘랑 완전한 유사는 아니고 내가 나머지는 다 숫자 변형으로 쌍둥이로 넣어놨는데 요거는 살짝 유형을 다르게 넣었어요. 왜냐면 내가 시험 낼 때 이걸 넣을까 저걸 넣을까 고민하다가 왼쪽 걸 넣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오른쪽 것도 좀 고민을 해보자고요. 원래 요거를 좀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 자, 한번 봐봐. 어떤 유형을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냐면 fx를 보니까요. 이미 고차식이야. 이미 고차식인데 그거에 또 거듭 제곱이에요. 얘를 뭘로 막 나눈대. 그럼 이런 형태 우리 딱 알아봐야 되죠. 이거 어디에 많아요? 일품에 많죠. 우리 여기서 공수원 일품 안 한 사람 없지 않아요? 그치? 이거 뭔지 딱 알아봐야 되는데 이거 뭐냐면 그거야. 봐봐. 내가 만약에요. 내가 문제를 좀 살짝 바꿔볼게요. 이렇게 한번 힌트를 줘볼게. 만약에 fx가요. x 세제곱 조금 간단히 갈게. 2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gx는 x 플러스 1입니다. 그래서요 fx를 x제곱 플러스 x입니다. fx를 gx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요. fx를 gx로 나눈 나머지.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까요? fx를 gx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고 싶어. 저걸 다 전개할 순 없잖아. 그쵸? fx를 전개할 순 없잖아요. 6차식을 직접 나누기는 좀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전 나눌 수 있는데요? 라고 하면 그럼 내가 이걸 이렇게 숫자 8로 바꿔버릴게요. 그럼 24차식으로 만들게요, 여러분. 힘들잖아요, 그죠? 봐봐. 계산을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차수는 다시 낮춰놓고요. 자, 요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항상 이렇게 이미 고차식, 다항식의 거듭 제곱으로 함수식 자체가 주어져 있는 경우는요. 안에 있는 식만 다루는 거야. 안에 있는 식 다룰 건데 일단 한번 정리해주고 다시 얘기할게요. 왜 이렇게 하는지 한번 봐봐. 나 뭐 할 거냐면요. 이 안에 있는 식만 x제곱 플러스 x로 나눌 거예요. 저거 한번 표현을 해볼게. 그럼 어떻게 돼요? 몫은 뭐고? 2죠? 2에 x제곱 플러스 2에다가 남는 게 뭐예요?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네요. 괜찮죠, 여러분? 그럼 저 안에 있는 식을 gx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얘가 되겠네. 오케이. 그럼 결론은 뭐냐면요. fx를 잘 들어봐. 말로만 할 거야. fx를 gx로 나눈 나머지는요. 요거의 세제곱을 gx로 나눈 나머지랑 같아요. 괜찮을까?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나 fx 다시 표현해볼게요. 나는 지금 fx를요. 요 gx를 이용해서 묶어냈어요. 그럼 어떻게 한 거야? g 곱하기 몫은 q 보통 쓰니까요. q 더하기 rx 다 생략하고 이렇게 쓸게요. 요거의 몇 제곱? 이거의 세제곱이잖아요. 나 이거를 뭘로 나눌 거야? 결국 g로 나눌 거죠. 그치? 이거 세제곱 했다고 생각해봐 얘들아. 그냥 곱셈 공식 쓰는 거예요. 그럼 뭐 돼? 앞에 거 세제곱 g3 q3 더하기 3 앞에 거 제곱에 어쩌고 더하기 3 앞에 거 뒤에 거 제곱 더하기 얼 세제곱 이렇게 나오잖아요. 모든 곳에 g가 1차 이상으로 다 들어가 있지 않아? 얘를 g로 나눌 거라고요. 우리 원래 다항식으로 나눈다는 거는 뭐야? 그 다항식으로 묶어내는 과정인 거죠? 최대한 많이 묶어내고 더 이상 묶어내지지 않을 때 남는 게 나머지란 말이지. 그럼 봐봐. 여기는 어때? 어차피 g가 다 들어있죠? 여기서 나머지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고요. 그럼 우리 뭐만 하면 돼? 얘만.
x-1의 세제곱만 저식으로 다시 나눠주면 된다고요. 괜찮아요? 알고 있어야 돼, 얘들아. 괜찮을까요? 자, 그럼 여러분이 이거를 만약에 좀 정리를 해놓는다 라고 하면 어떻게 쓸 수 있겠냐면요. 써도 돼요. 쓰면서 들어도 되고 뭐 그냥 다 이해되면 넘어가도 되고 나중에 영상 다시 봐도 되고 합니다. 자, 고차식 fx를 gx로 나눌 때 우리가 fx가 gx 곱하기 qx 더하기 rx의 n차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면 이라면 fx를 gx로 나눈 나머지는 rx의 몇 제곱을 n제곱을 gx로 나눈 나머지와 같다. 요렇게 여러분이 식으로 딱 정리를 해 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는 되죠? 무슨 말인지? 중요합니다. 모의고사에 자주 나오고요. 학교 시험에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시험에 안 나오더라도 이렇게 식을 여러분이 나눈다는 의미를 최대한 많이 묶어내기 위해서 어떻게 얘를 좀 묶었다 풀었다 할 것인지 좀 생각하는 거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 문제로 한번 볼게요. 기억은 뭐 그냥 하라고 나온 거니까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fx를요 x제곱 플러스 1로 나눌 거래요. 아, 그러면 우리 이제 저 fx라는 게 어떤 식의 또다시 n차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뭘 생각해야 돼? 저 안에 있는 것만 x제곱 플러스 1로 나눠줘야겠다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저거 x제곱 플러스 1로 묶어내면 뭐가 되는 거죠? 여기 x제곱 플러스 1 있고요. 마이너스 x에 x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있는 거죠? 괜찮지 여러분? 자, 그럼 위에다 그냥 쓸게요. fx는 여기 x제곱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에 다 묶었나? 플러스 1이네요. 자, 봐봐. fx 이렇게 묶어냈다고요. 그래서 이거의 제곱이에요, 지금. 괜찮죠?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나 fx를요 얘로 나눌 거라고요. 얘로 나눌 거야. 그러면 잠깐만 또 한 번만 또 쓸게. a 곱하기 q 더하기 얼 이렇게 쓸 거라고요. 그럼 나는 fx가 뭐가 된 셈이냐면 a제곱 q제곱 더하기 2배의 그냥 곱셈 공식 aqr 더하기 얼제곱 이렇게 된 것 뿐이라고요. 얘를 뭘로 나눌 거라고요? 똑같이 a로 나눌 거라고요. 묶어내지니까 나머지가 안 나와. 그럼 결국 여기서만 나머지가 나와. 그럼 얼x는 뭐예요? x가 필요도 없네요. 그냥 상수인 1이 되네요. 그래서 얘가 얼 0이든 얼 100이든 얼 1000이든 항상 그냥 1이 답이 되겠네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요렇게 다루겠다는 얘기야. 되겠죠? 여러분 디귿 한번 고민해봐. 잠깐 시간 줄게. 디귿은 뭘 하라고 나온 걸까요?
아직은 좀 감이 잘 안 오죠. 자, 봐봐. 여기서도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는 거냐면은 괜히 얘를 먼저 줘서 헷갈리게 나온 거야. 근데 어쨌든 내가 아는 것만 생각해보자면은 fx를 얘로 나눈 나머지를 다루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까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일단은 fx를 얘로 나누려면 우린 누구를 먼저 제로 나눌 거야? 이 안에 있는 식을 먼저 제로 나눌 거예요. 그래서 저기는 정리를 해줘야 돼. 저 정도는 그냥 뭐 직접 나눠서 할까요? 이렇게 묶어내면서 해도 되고 직접 나눠서 해도 돼요. 이 정도는 그럼 직접 나눠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을요. x제곱 플러스 x로 나누겠다고요. x제곱 x세제곱 플러스 x세제곱 마이너스 x세제곱 마이너스 x 그러면 뭐예요? 마이너스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2x제곱 플러스 2인가요? 그럼 이제 정리가 되겠죠? 2x제곱 플러스 2x 그러면 뭐 남아? 좀 잘하고 있나요 여러분?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인가요? 맞아? 아 여기서부터 잘못했네. 그죠? 얘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x 그러면 마이너스 2 그러면 여기 3 플러스 3인가요? 그러면은 그치? 마이너스 3인가요? 여기가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마이너스 맞아? 맞아요? 얘들아 맞아? 아? 아무도 머리를 안 쓰고 있니? 한번 봐봐 맞는지. 계산 니네 해야지. 응?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래서 여기 플러스 3 플러스 3 되는 거 맞죠?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x가 있었어요. 맞아? 플러스? 그래서 이거 플러스 3인가? 플러스 3 그치? 그래서 이거 플러스 3 그리고 그럼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에요? 응? 맞아?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아무튼 나머지 알면 되죠? 그래서 저 정도 있으면 그냥 묶어내서 하는 게 빠르기는 합니다 여러분. 네, 넘어갈게요. 아무튼요. 그래서 이제 얘를 뭘 하겠다는 거냐면 x제곱 플러스 x로 묶어냈을 때 뭐 몫은 별로 안 중요할 테니까 그냥 qx라고 쓸게요. 그리고 더하기 나머지가 뭐가 나왔냐면요.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치? 요거의 제곱이었어. 이걸 써놓고 보니까 뭘 물어보는지 알겠다는 거지. 아 그래서 얘가 나왔구나. 그럼 봐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 있죠? 여기서 정리해 놓은 거.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은 얘를 보면 그냥 끝났죠? 왜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이거잖아. fx를 얘로 나누고 싶어. 그거는 뭐예요? 얘를 다시 완전 제곱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얘가 안 들어가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어? 이거의 제곱밖에 없잖아. 이거의 제곱을 얘로 나눈 나머지와 같을 것이다. 온전히 그냥 그 이론을 묻고 있는 보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얘는 맞겠네요. 디귿도.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을 풀려면 이 기본 베이스가 되는 이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된다. 이 내용을 좀 얘기를 해주려고 넣은 거고요.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여러분 이거 왜 틀렸는지 알죠? 이거 틀린 친구들은. 이거 몰라서 틀린 거 아니잖아요. 이거 당연히 왜 틀렸겠어요? 16번. 왜 틀렸어 이거? 뭐 때문에 틀렸어? 등호 안 나서 틀렸지 뭐. 그지? 이거 틀린 친구들은 등호를 안 넣어서 틀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요 당연히 다 알고 있는 거긴 하지만요 맨날 하는 거 있죠? A가 음수고 B가 음수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이다. 잘 알고 있죠? 근데 이걸 만약에 거꾸로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가 되도록 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를 물어보면 똑같나요, 위에랑? 아니죠? 뭐가 들어가야 돼? 등호 들어가야죠. AB 둘 중에 하나라도 0이 들어가면 저는 항상 성립하는 식이 되잖아요. 그치? 그거 한 번 더 확인하라고 낸 거예요. 그래서 위에도 지금 뭐예요? 그냥 등호 0까지만 들어갔으면 답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 정리하면 얘가 음수인 거니까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5개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여러분 그러면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건 똑같은 거니까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바로 뒤에다 넣는다고 생각했는데 뒤로 갔네. 얘들아 9번 잠깐만 봐줘 봐봐. 이거는 거의 다 맞았거든요. 왜냐면 그냥 등호를 부호를 확인만 하면 되는 거니까 거의 다 맞았는데요.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얘를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 한 번만 구해줄래요 지금? 얘를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 9번 요거 말고 가나를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 부등식으로 표현해줘 봐봐. 어떤 식으로? 그걸 생각해서 해야지. 잘했어요. 여러분 5보다 잘했어요. 크거나 같고 7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죠. 위의 식에서는 둘 다 부모 들어가고요. 아래 식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뭐예요? 이거 음수고 이거 양수일 때 마이너스 앞에 하나 더 붙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분자는 0 될 수 있고 분모 0 되면 안 되니까요. 7에는 동호 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 더 물어볼까요? 요 안에 있는 거 있잖아요. 이거 양수예요? 음수예요? 이 숫자 얘들아 양수야? 음수야? 몰라? 음수죠? 그치? 우리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얘기하자면 이 마이너스가요 안에 있는 게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죠? 이 안에 있는 거는요 얘랑 그냥 나눠준 거예요. 그대로 나눠지고 마이너스가 하나 더 붙는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 분자분모의 i 곱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요 양수예요 음수예요? 0 아니라고 가정할게요 전부 다. 얘는 양수죠? 그치? 왜요? 그냥 음수 곱한 거니까 이 숫자 곱한 거 그대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알고는 있겠지만 이거 할 때요 여러분이 자꾸 잘못 생각해. 마이너스가 앞으로 튀어나온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요. 이거 곱하기 이거는 온전히 들어가 있는 거라고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 온전히 들어가 있는 거고요. 얘네들을 한번 할까요? 너무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여러분 다 아는 건데 또 늘어질까봐 내가 안 한 건데요. 봐봐. 이거 하면요. 항상 정의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요. 허수죠? 허수끼리 곱할 수 있어요? 루트 안에 제곱근 안에 합쳐서 넣어줄 수 있나요? 없죠. 그렇게 정의되어 있지 않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어디에서? 실수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고요. 그럼 내가 저거를 계산하려면 얘를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루트 2i랑 루트 3i의 곱으로 바꿔주는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얘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루트 6은 얘네들끼리 가져다가 써도 되는 거고 i제곱이 따로 붙으니까 앞에 마이너스가 하나 붙는 셈이라고요. 알겠죠? 모든 원리가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얘가 하나 플러스고 하나 마이너스고 하나 실수고 하나 허수고 이럴 때 헷갈리면은 정의대로 바꿔서 한번 증명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아무튼 그리고 우리 5번 가면 되죠. 5번. 여러분 이것도
뭐 맨날 너무 나오는 문제죠. 이게 스탠다드한 문제인데 얘도 오답률이 엄청 높아요. 이거 31번. 네, 이것도 맞은 친구들이 별로 없거든요. 이거 두 가지죠? 우리 여기서 정리해내야 되는 거는 뭐예요? fx1보다 gx1이 큽니다. 를 만족하는 케이스랑 fx1보다 gx2가 큽니다. 를 만족하는 케이스랑 이 두 가지 구분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fx랑 gx에다가 동일한 x를 넣었을 때 fx라는 함수가 위에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래프 모양을 따져봤을 때 어떻게 생기면 된다는 거야? fx 아래로 블록인 2차 함수인 거고요. 얘 지금 축이 마이너스 2였어요. 얘는 축이 얼마니까? 4니까 좀 더 오른쪽으로 그려질 거고 gx 그래프 어떻게 그려줘도 된다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그려줘도 돼. 요 모양 한번 그냥 아무나 그려봤어요. 자, 요거 될까요? 안 될까요? 요거 만족하는 거? 되죠? 이거 되겠죠? 왜요? 내가 f랑 g에다가 동일한 x값을 집어넣었다고요. 동일한 x값을 집어넣었다는 거는 뭐야? x축과 수직이 되도록 이렇게 그어갔다는 거야. 그거를 넣은 결과값 fx1이 이거고 gx1이 이거일 거 아니에요. 그 결과값이 더 위에 있기만 하면 된다고요. 되겠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풀어? 아유, 그래 원래 맨날 하던 대로 어떻게 풀어요? 한쪽으로 넘겨서 푸는 거죠. fx-gx가 항상 0보다 크도록 해주세요. fx-gx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니까? 얘 지금 얘가 열로 넘어가는 거니까 최고차항 계수 양수인 아래로 블록인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럼 아래로 블록인 함수가 우리 2차 부등식에서는 이 0 항상 누구로 봐주는 거고 x축으로 봐주는 거죠? 항상 x축보다 위에 있습니다. 판별식 t가 0보다 작습니다. 그냥 해주면 되겠네요. 혹시 그 과정 중에 꼭지점의 y좌표가 계산이 되어 있으면 또 뭐 해줘도 되고 꼭지점의 y좌표가 0보다 큽니다. 그냥 이렇게 풀어도 똑같은 거긴 하고요. 자, 두 번째, 아무튼 요게 우리가 그동안 많이 해왔던 거라고요. 왼쪽이 항상 나오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뭐라 그랬냐면요. x1하고 x2인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f에 넣는 거랑 g에 넣는 거랑 x값을 내 맘대로 아무거나 막 넣어도 얘가 더 컸으면 좋겠대. 그러면 지금 여기에 그려놓은 이 그래프 요거 만족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왜? 왼쪽에다가는 내가 여기다 집어넣고 오른쪽은 요걸 집어넣었어. 그러면 얘가 더 크잖아.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되길 바라는 거야? 무엇을 집어넣어도 항상 얘가 크려면 무언가 경계가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f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gx라는 그래프도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되겠죠? 우리가 비교해야 될 거는 뭐예요? fx의 꼭지점의 y좌표보다 gx의 꼭지점의 y좌표가 더 뭐하면 된다? 작으면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괜찮지? 얘들아, 이 정도는 풀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되죠? 계산 안 해도 되겠지요. 그 다음에요. 넘어갈게요. 7번. 이거는 이제 아마 좀 실수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다 어떻게 푸는지는 알잖아. 그죠? 15개 중에서 2개 골라가지고 직선 만들려면 뭐 하면 되고 일단 15C2 기본으로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뭐만 빼주면 되는 거예요? 중복되는 거 빼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중복되는 거 만들 수 있는 경우가 3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5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딱 요렇게 있네요. 그치? 자, 3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경우 몇 가지 있어요? 몇 가지? 지금 세봐도 되지? 한번 세봐. 3점이 한 직선 위에 있는 경우. 몇 개요? 상이 몇 개야? 13. 맞아. 13개죠? 이걸 11개로 세가지고 틀린 친구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우리 어때? 우리 다 맞았나? 잠깐, 이거 몇 명 틀렸어? 다 맞을 순 없어. 왜냐면 이거 맞은 사람이 3명이거든요? 그 요즘 3명 총괄로 있잖아, 여기. 다 맞았을 수는 없는 거야, 그러면은. 자, 한번 볼게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이렇게 12, 이렇게 13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 13개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 세줘야 돼? 아, 이렇게 생긴 직선 위에서는요 다 중복이 돼버렸거든요. 걔네 빼줄게요. 어떻게? 13 곱하기 3C2 해주면 되겠죠? 이거 일단 뺄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5개 중에 2개 고르는 거는요 모두 다 같은 직선을 만들어내니까 얘도 빼줄게요. 얘는 케이스 몇 가지 있어요? 3가지. 3 곱하기 5C2 해줄게요. 되겠죠? 그리고 뭐 해주면 돼요?
직선이니까 다시 세줘야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자, 한 번만 다시 설명하자면 OCE는 뭐 한 거예요? 5개 중에 2개 고를 수 있는 모든 케이스인데 그 OC 자체가 10가지죠. 그러니까 그 10가지가 다 이 한 직선을 나타내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 10가지를 싸그리 몽땅 빼준 다음에 직선 자체는 세주기는 해야지. 그래서 다시 더해준다고요. 그래서 얘가 답입니다. 되겠죠? 어려운 거 아니죠? 네,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거 아까 했던 거고요. 네, 여러분 이거는 그렇게 많이 틀리진 않았거든요. 아마 우리 여기 와 있는 친구들은 다 맞았을 것 같기는 해. 근데 약간 식이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내가 이거는 한 번은 좀 또 얘기를 해야겠다 싶었어요. 막 전개해서 풀었길래 얘 좀 다시 얘기를 하려고요. 자, 봐봐요. 여러분 우리 이런 거 어떻게 풀어야 되죠? 이거 2차식으로 나눈 식 바로 잡아줘야 되죠. 그치? 결론을 먼저 얘기하자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fx를 x제곱 플러스 1로 나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원래 x-1이랑 붙어있던 애가 있었을 거고요. 이거 중요하진 않지만 qx 잡아주는 게 실수 안 하겠죠. 3차식을 나눴을 때 몫이 원래 있었을 테니까. 근데 우리 지금 2차식으로 나누는 거니까요. 항상 얘기하는 거 뭐예요? 2차식을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몫이 뭐다? 최고창의 개수비인 상수다. 그러니 여기는 상수만큼의 발생을 할 거고 더하기 뭐 해주면 돼요? 지금 뭐라 그랬어? 얘로 나눈 나머지가 2x-1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서 2x-1 해주면 끝인 거죠. 오케이. fx식 이렇게 세울 수 있어야 된다, 얘들아. 자, 그러면 여기다 뭐만 해주면 돼? 인수 정리 한번 써주면 되죠? 나머지 정리네요. 여기 3이니까. 그럼 f1은 하면 여기 다 사라지고 뭐죠? 2a 플러스 1인가요? 얘가 3입니다. 그래서 a는 1 이렇게 나오겠죠. 되겠어요? 근데 끝나진 않았지? 왜요? 지금 뭐라 그랬냐면요.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어요. 물론 지금 이제 나머지의 상수항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어요. 얘를 얼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얼x의 식을 내가 직접 써야 되는 일이 있다 하면 어떻게 해주면 돼요? a 곱하기 x제곱 플러스 1에다가 더하기 2x-1로 잡아주면 되죠. a가 구했으니까 답 나온 거죠. 괜찮지? 여러분? 얘가 만약에 좀 헷갈린다 하는 친구들은 나머지 정리를 진짜 많이 까먹은 거죠. 까먹을 수 있어요. 나머지 정리는 원래 좀 어렵죠? 원래 제일 많이 까먹는 단원이기도 하니까 괜찮아요. 자,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 온 친구들은 다 시험 잘 봤는데 이 영상도 올라가니까요. 또 이제 집에서 보는 친구들을 위해서 나 이거 조금만 자세히 설명 한 번만 할게요. 알겠지? 자, 얘요. 이렇게 시작인 거지. 우리가 지금이야 이제 심화 반이니까 요 정도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 내가 기준을 잡아준 거긴 하지만요. 혹시 조금 기억이 안 난다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기본부터 다시 잡아가면 돼요. fx를요 3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걸 먼저 세워보는 거야. 그러면 x제곱 플러스 1에 x-1로 나눌 거래요. 그럼 몫이 qx가 있겠죠. 그리고 나머지가 있을 건데요. 어쨌든 내가 나누는 게 3차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몇 차식일 거야? 2차식일 거 아니야. 그럼 ax제곱으로 시작하는 무언가가 있을 거 아니야. 뒤에는 일부러 안 적은 거예요, 여러분. 계산하지 않을 거라서 어쨌든 얘가 있을 거고 얘가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얼x가 될 거예요. 이렇게 먼저 세워놔. 이렇게 하나 세워놔도 괜찮아요. 그냥 겨우 한 줄 더 쓰는 것 뿐이야.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이렇게 먼저 한 줄을 세워놓고 그리고 뭘 활용하는 거야? 근데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있으니까 그러면 나 요걸로만 나눠서 다시 한번 식 정리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위에 있는 식을 그대로 x제곱 플러스 1로만 묶어낼게요. 그럼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이거 지금 요거 세 개는 서로 곱해져 있는 형태였으니까 x-1이랑 qx는 그대로 나와요. 좀 올릴까요?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이게 포인트죠. 아까는요 3차식으로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2차식이었잖아. 그치? 근데 지금은 이 식 전체를 다 몇 차식으로 나눌 거야? 2차식으로 나눌 거라고요. 그러면 이거 나머지 맞아 아니야? 아니잖아. 더 묶어낼 수 있잖아요. 2차식을 2차식으로 나누니까 더 묶어낼 수 있다고. 그러면 몫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2차를 2차로 나눈다. 차수가 같은 애들끼리 나누면은 최고차항의 개수비. 그럼 지금 ax제곱 플러스 어쩌고를 x제곱 플러스 어쩌고로 나누는 거니까 당연히 몫은 뭐가 나올 거야? a가 나올 거라고요.
A 나오고 그 뒤로 나오는 거는 당연히 다 차수가 1차 이하일 테니까 나머지가 되겠죠. 되겠어? 그럼 여기 뭐가 남을 텐데 뭔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걸 문제에서 알려줬다고.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면 나머지가 2x-1입니다 라고 알려줬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아까 우리가 처음 세운 식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거는 유형화된 문제잖아. 맨날 나오는 문제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로 바로 시작해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한 줄 더 써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끝났죠? 그럼 이제 밑으로는 아까 했던 거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뭐 대입해? 나머지 정리 한번 쓴다고요. F1은 2a 플러스 1인데 얘가 3입니다 하니까 a는 1입니다. 이렇게나 나오는 거고요. 다시 RX로 돌아가는 것도 지금은 한번 더 설명할게요. 자, 우리가 아까 잡아놨던 요 부분 있죠? 얘가 RX였단 말이죠? 얘가 이 밑에서는 어떻게 돼 있는 건지 한번 보자고요. 원래 ax제곱 플러스 어쩌고였던 2차식을요. 내가 얘로 묶어낼 때 몫이 이거였고요. 그리고 더 이상 묶어지지 않는 떨거지들, 남은 애들 걔네 여기다가 써준 거였어. 그러니 RX는 다시 뭐가 되는 거겠어? 요거 곱하고 더하기 이거까지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RX가 어떻게 되는 거다? A의 x제곱 플러스 1에 더하기 2x-1이다. 이거 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여러분 이 정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있죠? 풀 수 있게 만드세요. 여기까지는. 그리고요. 좀 재미없죠? 문제가 너무 쉬워가지고 별로 말해줄 게 없어요. 좀 더 이렇게 그래프 문제를 많이 냈어야 되는 건데 내가 이제 너네 너무 좌절할까봐 1기 때 여러분이 시험 너무 못 봐가지고요. 내가 약간 쫄았나봐. 시험 문제 내면서. 자, 아무튼 그렇게 할게요. 13번. 13번? 예? 13번? 얘는 저기가 아니었는데? 네, 일단 우선순위에 맞춰서 좀 할게요. 21번? 21번 먼저 해야 되는데? 네, 21번. 21번도 틀린 사람이 많아요. 네. 자, 얘는 진짜 쉬운 거죠? 얘는요, 어쨌든 저 식이 어떤 형태로 주어지는지 간에 우리가 2차 방정식의 해다 라고 주어지면은 2차 방정식은 실근의 개수가 최대 몇 개니까? 최대 2개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두근 이미 알파 베타라고 주어져 있어. 그럼 저거 이외에 또 다른 해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없다. 그럼 결국 무슨 얘기야? 여기에서도 두근이 되려면 여기에 들어가는 수가 뭐다? 3-5알파이거나 3-5베타다. 그거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풀어줘야 된다고요. 뭔 얘기인지 알죠? 다시 한번 이거의 근이 얘의 근이 알파라는 뜻은요 f에다가 3-5알파를 넣으면 0이 된다고요. 즉 fx의 한 실근 자체가 뭐라고요? 3-5알파랑 3-5베타라고 이미 정해져 있다고요. 이거 이외에 또 다른 근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뭔 얘기야? 내가 여기다가 뭔가를 집어넣어서 능력이 됐대. 아 그럼 거기 들어가는 수 그냥 이거라고요. 알겠죠? 그럼 뭐야? 2x라는 애가 3-5알파가 되거나 2x라는 애가 3-5베타가 돼야 된다고요. 그럼 내가 저기다가 집어넣는 x는 뭐라고요? 2분의 3-2분의 5알파이거나 또는 2분의 3-2분의 5베타이거나 뭐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요. 근데 곱하라고 하니까 저 곱해가지고 뭐 여기 계산 짜르륵 해주시면 됩니다. 되겠죠? 예. 얘를 이제 조금 잘못 접근한 친구들은 식을 다 세워서 3-5x를 대입해서 정리한 다음에 2x를 다시 대입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조금 꼬이는 거죠. 사실 그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계산이 꼬이지 자꾸. 그래서 그 의미를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얘도. 자, 10번은요 별로 안 틀렸거든요. 근데 나 뭐 한 가지 얘기할 게 좀 있어가지고요. 얘도요 내가 원래 상수항이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걸 내고 싶었거든요. 잠깐 고민했었어.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를 낼까 하다가 그럼 여러분 또 다 틀릴 것 같아가지고요. 인수분해 되는 걸 냈거든요. 근데 꼭 얘기할 게 있어. 얘는 이러면 어떻게 푸는지 알죠? 내림차순 정리하면 상수항에 해당하는 y로 되어 있는 2차식이 인수분해가 되죠? 여러분 그렇게 풀었죠? 이제 또 영상 보는 친구들은 못 풀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얘기할까요? 더하기 2y 플러스 a의 x 마이너스 3y 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4가 인수분해가 된다고 하니까요. 얘가 인수분해가 되니까요. 얘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3y 마이너스니까 마만가요? 그러면은 3y 플러스 2랑 y 마이너스 2랑 이렇게 되는 거 맞나? 맞아요? 앞에 마이너스 붙이면 이게 맞아요?
잘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얘가 이제 뭐 되면 되니까 하나 마이너스 하나 플러스 해가지고 더한 게 2y 플러스 a 되면 되는 거니까 앞에 플러스 뒤에 마이너스 해주면은 여기 2y로 맞춰지죠? 괜찮지? 이렇게 풀면 되잖아요, 여러분. 그냥 그래서 a가 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요거의 이제 좀 어려운 버전. 원래 이제 우리가 심화반이다 하면은 원래는 여기가 이제 인수분해가 안 돼. 저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로 주어지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대?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숫자로 되어 있지만은 않다는 얘기지. 여기가 B가 갑자기 뚝 들어가 있어. 선생님 B여도 여기 그럼 이렇게 맞춰서 하면 되잖아요. C까지 그냥 삥 들어가 있어. 이런 애들. 뒤에 있는 식이 어떤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지 알 수가 없어. 근데 결론은 뭐냐면요. 저게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래. 그렇게 되도록 하는 뭐 어쩌고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들 할 때 우리가 여기서 딱 떠올려야 되는 거. 이거는 내가 근데 첫 번째 시험에서도 냈었던 건데 상이 기억하나요?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려면 뭐죠? x, y가 막 섞여져 있어. 근데 얘가 x와 y에 대한 각각의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었으면 좋겠대. 그러면은 d의 d는 0이다 를 떠올릴 수 있어야 되지, 얘들아. 그죠? d의 d는 0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인수분해 할 때요. 그러니까 이거야. x제곱 마이너스 4다 하면 얘는 인수분해 덜 된 애로 보자, 우리. 그지? x 플러스 x 마이너스 2로 보자. 근데요. x제곱 마이너스 5.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인수들이 이렇게 있을 때 이거는 오답이잖아요. 이렇게 써놓으면 오답이죠. 인수분해 하시오 했는데 위에 것처럼 답이 띠게 나왔어. 이게 오답이에요. 특별한 설명이 없어도 오답이에요. 근데 밑에처럼 이제 이렇게 됐어. 이제 여기는 뭐 인수분해 안 된 2차식 검수가 붙어있어. 이거는 정답이에요. 특별한 조건이 없어도, 그러니까 없으면 정답이에요. 얘를 무리수 범위까지 인수분해 하시오라는 말이 있으면 당연히 더 해야겠죠. 근데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 아무 말도 없어. 그냥 인수분해 하래. 그러면 얘는 정답이라고요. 그래서 뭐 얘기하려는지 알아, 얘들아? 그리고 1 이렇게 되어 있어. 얘도 정답이죠? 그지? 허수 범위까지 하시오라는 말이 굳이 있지 않으면 정답이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요. 인수분해가 되려면요. 이런 형태를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형태를 만족한다는 거는 뭐냐면 더 이상 쪼갰을 때 루트가 나오지 않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아직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네, 한번 해볼게. D의 D는 0이다를 풀겠다는 게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듣다 보면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A에 일단은 1차식으로 정리를 할게요. 내림차순으로. 얘는 이제 그 문제가 아니라서 그렇게 풀려면 조금 숫자가 복잡해지기는 하는데 일단 그냥 원리만 좀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얘의 D를 하겠다고요. 이거의 D는 정리는 안 하고 그냥 쓸게요. 마이너스 4에 뭐 이렇게가 되어 있잖아요. 내가 아까 뭐라 했지? D의 D는 0이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D의 D 이거 지금 Y에 대한 2차식이잖아요. 그치? 저거 Y에 대한 2차식이니까 다시 판별식 D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죠? 걔가 또 0이어야 된다고요. 이건 여러분이 좀 정리해서 적으세요. 다시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 한번 했잖아요. 얘의 D를 써봤더니 D 자체가 Y에 대한 또 2차식이네? 얘의 D가 다시 0이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DD 해서 능력이다 써주면 된다는 거야. 왜 그러냐 하면요. 왜 그러냐 하면 잘 봐봐 얘들아. 어쨌든 얘가요. X에 대한 2차식이야.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얘가 이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했을 때 저 X에 대한 2차식이요. 어쨌든 이런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거 아니야? 뭐 X-2, X 플러스 3 뭐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라는 거잖아. 그치? 물론 저기 이제 Y가 들어가 있긴 할 건데 우리 이렇게 되어야지만 인수분해 됐다고 볼 거라는 거잖아. 내가 여기에서요. X-2 루트 3 뭐 이렇게 쪼개지 않을 거라고요. 괜찮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애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저기에 들어가는 애는 해잖아요. 그쵸? 내가 이걸 방정식이라고 생각했을 때의 해가 결국 여기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럼 얘를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루트가 없어야 된다고요. 해에. 그 얘기야. 그게 다야. 얘를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근의 공식에 넣었을 때
루트가 안 나와야지 이게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해를 집어넣어 보면 결국 뭐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이 모여야 된다는 거야. 루트가 안 나오려면 저 부분이 모여야 돼. 응, 완전 제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여기가 어떤 형태가 된다고요? 뭐 예를 들어서 y-2의 제곱 이렇게 된다고요. 그럼 x는 예를 들어 2라고 할까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괜찮아요? 그럼 얘를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겠어? 다시 써볼까요? x는 뭐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y-1의 제곱 이런 형태가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2 플러스 y-1 하나 2 마이너스 y-1 하나 누구는 x는 해서 한쪽으로 넘겨준 게 인수분해 형태가 되는 걸 거라고요. 결국에는 이해됐을까요? 현재 6시에 하고 같아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네, 뭐 이것도 할게요. 빠르게. 자, 얘는요. 얘를 나눴을 때 몫이 Q예요. 그럼 어쨌든 얘 치환할 거잖아. 그럼 얘 치환 어떻게 할까요? 99를 치환할게요. 99를 x라고 치환을 하고요. 그럼 얘는 x-1이 되겠죠? 그러면 x의 20은 x-1에 q에 더하기 얼이니까 양변에 1 대입하면 얼이 1 되겠습니다. 그래서 1 나왔어요. 자, 근데 지금 뭐라 그랬냐면요. q를 다시 x-1로 또 나눌 거래. 그럼 q를 정리해줘야겠네? 그쵸? 그럼 q가 뭔가 한번 써볼까? q는 그냥 q눈으로 정리하는 거예요. 저거 자체를 x의 20제곱 마이너스 1을요. x-1로 그냥 나눌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이거 우리 인수분해 할 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치? x의 n제곱 마이너스 1은 뭐예요? x-1에 x의 n-1부터 쭉쭉쭉 해가지고 x 플러스 1까지 내려오는 거죠. 플러스 버전도 할 줄 알죠? x의 n제곱 플러스 1은 뭐예요? x 플러스 1에 여기도 x의 n제곱 마이너스 1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플러스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죠. 마이너스 x의 n 마이너스 2 플러스 x의 n 마이너스 3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알겠죠? 이 정도는 여러분 기본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x의 19제곱 플러스 x의 18제곱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된다고요. 어디까지? 더하기 x 플러스 1까지. 얘를 다시 얼마로 나누래요? 98이 누구였어? x-1이었죠? 이걸로 나눠달래요. 그럼 몫은 뭐 q 프라임 쓸까요? 더하기 얼 구하고 싶어요. 여기만 보면 되는 거죠. 지금 양변에 다시 1 대입해주면 나머지는 20 되겠습니다. 괜찮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내가? 예, 넘어갈게요. 물론 여기서도 내가 원래 여기다 뭐 넣으려고 그랬냐면요. 그 나누는 식이 x 세제곱 오메가 형태인 거 있죠? 그걸 원래 넣고 싶었거든요. 근데 얘를 두 번 넣은 건가? 내가 지금? 그러네. 애초에 문제가 오메메 23번은 할 거고 제일 마지막에 할게요. 그리고 25번도 얘들아 얘는요 정답률이 낮은 문제는 아니었어요. 얘는 많이들 맞았어요. 많이 잘 풀었는데 요거는 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이제 뭐 나한테 수업을 듣거나 뭐 특강 같은 거 들었던 친구들은 알겠지만요, 항상 내가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 진짜 많이 강조하죠. 그치? 절대값 포함된 식들 엄청 강조하죠. 자, 저 fx의 식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줘야 돼, 얘들아? x가 0보다 클 때랑 작을 때 나눠 풀면 돼, 안 돼? 안 돼. 저 뭘로 봐주는 거예요? 이 x에도 절대값 씌워져 있는 걸로 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식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요, 내가 원래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라는 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다 뭐 한 거야? x에 절대값 x를 씌워준 거라고요. 되겠죠? 그러면 요 그래프 어떻게 생겼습니까? y는 x 플러스 2분의 1의 완전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 되려면 뭐죠? 마이너스 4분의 5인가요?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그럼 원래 어떻게 생겼어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5.
그리고 절편 마이너스 1인 이렇게 생긴 애가 원래 있었다고요. 이게 왼쪽 그래프예요. 근데 내가 오른쪽 그래프는 만약에 이 상태에서 x에다가만 절대값을 씌울 거예요. x 절대값 씌울 거야. 그럼 어떻게 되지? 요게 이 그래프예요. 근데 나 뭘 하고 싶냐면 x에만 절대값 씌운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알고 있죠? 이거 빠르게 한번 정리할까요? 그래도 봐봐 이 얘기예요. 내가 y는 fx라는 이차함수 하나 있다고 쳐볼게요. 이렇게 생겼다 칠까요? 여기 알파, 여기 베타. 그럼 우리가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지금 내가 이차함수로 했지만 절대값을 포함한 함수는요 총 4가지로 정리해서 다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뭐 있어요? x 자리에만 절대값이 들어간 거, y는 절대값, y는 f 절대값 x, y 자리에만 절대값이 들어간 거, x, y 자리에 절대값 둘 다 들어간 거, 함수 전체에다가 절대값 씌운 거. 오케이? 그럼 어떻게 그려져요, 여러분? 저 위의 함수가 fx라고 했을 때 어떻게 그리죠? 첫 번째, x에만 절대값 씌우면 뭐 되는 거예요? y축 대칭 되는 건데 어떤 부분을 y축 대칭? x가 양수인 부분을 y축 대칭하는 거죠. 요거 요렇게 살아남으면 되는 거죠. 그지? y에만 절대값 씌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x축 대칭하는 거죠? x축 대칭인데 누가 살아남아요? y가 양수인 애들만 살아남는 거죠. 요렇게 생긴 그래프가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x축 대칭, y축 대칭 둘 다 할 거예요. 누가 살아남아요? x, y 둘 다 양수인 애들 살아남겠죠. 그럼 요렇게 생긴 애가 원래 살아남거든요. 이거 항상 이렇게 찡찡찡찡찡찡 이렇게 생겼겠죠. 마지막은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죠? 어떻게? x축 아래에 있는 부분만 위로 접어 올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프 모양은 여러분 요 정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왜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만 얘기할까요? 얘만 얘기할까요? 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x 자리에다가만 절대값 x가 씌웠다는 뜻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이 x에다가 2를 넣었을 때나 마이너스 2를 넣었을 때나 결과가 어떻게 나와야 돼? 똑같이 나와야 되죠. 그치? 근데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일단은 y축 대칭인 걸 알고 있어. 2 넣은 거나 마이너스 2 넣은 거나 똑같으니까. 그런데 하나만 더 생각하면 되지. 똑같은 건 알겠는데 누굴 따라가는 거야? 원래 2였을 때의 값을 따라가는 거야? 원래 마이였을 때의 값을 따라가는 거야? 2였을 때 값을 따라가는 거죠? 왜냐면 마이를 넣어도 f2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 나는 얘만 살아남고요. 만약 여기 알파가 여기 있잖아요. 마이너스 알파를 넣고 싶어? 걔는 누굴 따라가? 알파였을 때의 값. 마이너스 베타를 넣고 싶어? 누굴 따라가? 베타였을 때의 값. 해서 오른쪽 모양을 그대로 복제한 그래프가 된다고요. 여러분 괜찮죠? 아무튼 이 정도는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기본으로. 그래서 우리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fx 그래프가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거기다가 뭘 한 거나 마찬가지야. x 자리에만 절대값을 씌워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요. y축의 오른쪽만 살아남고 대칭을 시켜준다고요. 되겠죠? 그래서 fx 자체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얘는 범위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냥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가 된다고요. 그럼 결론 뭐 하면 돼요? 라지 x 가지고 생각했을 때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5의 최소값을 구하면 됩니다. 어디에서요? x가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예요. 되겠죠? 이게 답니다. 괜찮죠? 그래서 요 절대값 그래프 한 번 더 정리해 주려고 얘는 잠깐 얘기를 한 거였고요. 이거는 간단히만 말하고 넘어갈게요. 얘도 뭐 했냐면요, 여러분. 이제 1, 2, 3, 4니까요. 각각의 넓이를 좀 구해줄 수 있죠. 얘 뭐야? 16 빼기 9니까 7인가요? 얘 7이고, 얘는 9 빼기 4니까 5인가요? 4 빼기 1, 3. 그리고 얘 1. 맞죠? 잠깐만. 반지름 1, 2, 3, 4. 그렇죠? 그리고 이웃한 곳은 서로 다른 색을 칠할 거고요. 세 가지 물감을 가지고 얘를 색칠할 수 있는데 각각 10통 이하만 사용할 수 있대요. 그리고 한 통으로는 요 1의 넓이만큼을 칠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뭐예요? 일단 첫 번째, 내가 몇 가지 색을 칠할 것이냐를 가지고 나눠주는 게 좋아요. 우리가 그리고 맞아. 그 경우의 수만 또 한 번 나중에 정리를 할 거거든요. 경우의 수 여러분 좀 어려워하니까요. 경우의 수에 그 뭐 채색 방정식 같은 거 여러분 어려워하는 것들만 모아가지고 한번 쫙 정리해 줄 건데요. 그때 얘기를 하겠지만 오늘은 좀 간단하게
기본적인 접근법만 좀 얘기를 하자면 어쨌든 우리가 이웃하는 영역이 서로 다르게 칠한다라고 할 때는 항상 두 가지로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접근법 자체가 두 가지인 거야. 일단 첫 번째, 사용하는 총 가지수를 가지고 나눌 것이냐. 두 번째, 고립된 섬을 가지고 나눌 것이냐. 둘 중 하나예요. 둘 중 하나. 오케이? 무슨 얘기? 자, 내가 지금 총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요. 물감을 세 가지 쓸 때와 두 가지 쓸 때와 한 가지 쓸 때. 근데 한 가지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물감의 가지수를 고려해서 물감을 몇 개 쓸 때, 몇 개 쓸 때, 몇 개 쓸 때 이렇게 나누어서 푸는 게 첫 번째 방법. 오케이?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선 만들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어떤 영역을 내가 찾아가지고 이웃하지 않는 영역 두 개를 딱 잡아. 걔를 가지고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아무거나 해도 되긴 하는데 D가 크니까요. 난 D를 가지고 잡아볼게요. D랑 B를 가지고 D랑 B랑 같을 때와 D랑 B랑 거꾸로 말하네. 다를 때랑 이렇게 나누어서 푸는 게 두 번째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아무튼 뭔가 색깔을 칠하는 문제다. 경우의 수다. 좀 복잡하다. 얘는 쉽지만 좀 어렵게 나왔다라고 하면 그럴 때는 이렇게 총 두 가지 접근법,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간단하게 무조건 풀 수 있어요. 둘 다 써봤는데 안 풀리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어요. 고3 수능 문제까지도 없어요. 색깔 칠하는 문제에서는 요거 두 가지로만 접근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아무튼 B랑 D랑 같다고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최대 10톤까지 쓸 수 있다고 하니까 B, D 같은 색이면 오케이, 상관없네요. 그치? 우리 뭐만 해주면 돼? B, D에 칠해줄 색깔만 고르면 되겠네요. 세 가지 중에 하나 골라줍니다. 그럼 그 색은 이미 다 썼어. 그치? 그리고 나서요, 요 C랑 A를 한번 생각해봐봐. C랑 A는요, 같은 색 칠해도 되고, 다른 색 칠해도 되고, 상관이 없네요. 그럼 C에 칠할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 두 가지. A에 칠할 수 있는 가지수도 몇 가지? 두 가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번에는요, B랑 D랑 서로 색이 다르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B, D에 칠할 수 있는 가지수를 고르는 건 뭐예요? 얘는 3P2가 되겠죠. 누굴 B에 칠하고 누굴 D에 칠할지 결정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쉬운 이유는 뭐냐면요, B랑 D를 뭐 빨간색이랑 뭐 노란색이랑 칠했다고 해봐봐. 그럼 나머지 모든 애들이 다 어때? 다 인접하고 있죠? 색이 하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걸로 A, C 다 칠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몇 가지 곱하기 1가지, 남은 데는 그냥 한 가지로 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간다는 거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끝납니다. 자, 그러면 요 가지수로 나누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가지수로 나누는 경우, 얘는요 세 가지를 쓰기로 했잖아. 세 가지를 쓰기로 했고 칸은 몇 칸이에요? 칸은 4칸이죠. 그치? 칸 4칸이니까 어딘가 두 칸이 같은 색으로 칠해줘야 된다는 거네요. 그치? 그럼 어디를 같은 색으로 칠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괜찮을까요? 그럼 얘는 봐봐. 내가 BD를 같은 색으로 칠할다라고 했어. 그러면 거기에 칠할 색깔 한 가지 골라주고요. 아까 했던 요게 사실 똑같이 들어가는 거겠죠? 2 곱하기 2가지.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내가 AC를 같은 색으로 칠할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AC를 같은 색으로 칠하면 3C1에다가 B랑 D랑 같은 색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어도 상관없으니까요. 요것도 2 곱하기 2가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겠죠? 됐나요? 그리고 두 가지 칠할 때는 뭐예요? 어차피 여기 안쪽 같은 색, 여기 안쪽 같은 색 이렇게 칠할 수밖에 없다. 되겠죠? 그럼 3P2가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될까요? 아무튼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여기다가 이게 지금 중간에 영상이 끊기면 녹화가 안 되거든요. 일단 좀 끊을게요.